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1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원정 출산과 불법 체류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동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조류 독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레곤주에서 조류 독감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서북부 지역에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강력한 폭풍우가 강타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미국 내 각 공항들이 붐비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렌트 회사의 연구원들은 세관 국경보호국과 교통통계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가장 큰 15개 공항의 보안검색 평균 대기 시간을 조사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이 거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CNN은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과는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이자율이 매우 짧은 기간에 급등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로 결국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해 천일째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를 뒤흔든 한인투자가 빌황에게 연방법원이 최근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메인타운십 이진 교육의원이 4선 출마를 위한 한인 후원 행사를 오늘 개최합니다.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했다고 미국 기독매체 월드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최근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공간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의회 내에서는 최초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한 의원이 이는 극우 극단주의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달 남짓 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남침례회의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바이든 정부가 시행했던 여러 정책들을 뒤집을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무장갱단의 무자비한 폭력 사태에 노출된 IT에서 일주일 동안 최소 1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원정 출산과 불법 체류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동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가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면 부모 중에 최소 1명이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선진국들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이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했다 보니 불법 체류 가정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가족 전체를 데려오는 체인 이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원정 출산에 대해서도 자동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이 임박해질 때 잠깐 미국을 방문해서 아이를 낳아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어 교육과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려는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도 이번에 금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정 출산은 중국과 한국인들이 많이 활용해온 것으로도 보도돼 왔습니다. 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의 임기 중에는 부모들 중에 최소 1명이 미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영주권자이어야지만 태어나는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조류 독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레곤주에서 조류 독감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조류 독감에 걸린 가금류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레곤주에서는 현재 15만 마리의 가금이 조류 독감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 나라에서는 52명의 조류독감 비루스 감염자가 등록됐고 이들은 모두 목장 노동자들로 조사된 가운데 조류독감에 감염된 동물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북가주에서 한 어린이가 조류독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동안 조류독감에 감염된 소와 접촉을 통해서 농부들이 조류독감에 감염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린이의 감염 경로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 당국은 밝혔는데요.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는 해당 어린이가 야생 조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류 독감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중보건국은 CDC의 샘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북부 지역의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강력한 폭풍우가 강타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강력한 저기압 폭풍이 발달해 서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캘리포니아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우와 홍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에 서북부를 강타한 폭탄 사이클론이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강력한 폭풍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미국 내 각 공항들도 붐비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친구와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즌에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공항에서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렌트 회사 제틀리의 연구원들이 세관 국경보호국과 교통통계국의 데이터를 사용해 지난 2023년 추수감사절과 겨울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15개의 공항의 보안검색 평균 대기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긴 대기 시간이 예상되는 공항은 54분 소요로 마이애미 국제공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53분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3위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 53분, 다음으로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이 49분, 이어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 47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긴 대기 시간을 고려해서 연휴 기간 동안 여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미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해 주택 구매력이 왜 떨어지게 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이자율이 매우 짧은 기간에 급등하면서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가격과 몰기지 이자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월 상환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몰기지 이자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인 2019년 3.7%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난 2023년에는 7.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과 4년 사이 거의 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비싼 이자 지급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은행의 도움 없이 오직 일시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소수 부자들만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로 월가를 뒤흔든 한인투자가 빌 황에게 최근 연방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황 씨의 사기 혐의 사건 형사재판 선고 공판에서 황 씨의 형량을 이처럼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빌 황 씨는 지난 7월 사기와 공갈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황 씨는 선고 전 법정에서 아케고스 직원들과 은행들, 고통을 겪은 은행 직원들에게 깊은 죄송함을 느낀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메인타운십 이진 교육의원이 4선 출마를 위한 한인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목요일인 오늘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론트리 매너 뱅큐스에서 열립니다.
이진 의원은 오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재선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는데요. 또 차세대를 위해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2세, 3세들이 선출직에 도전하는데 징검다리가 된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시카고 한인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했다고 미국 기동 매체 월드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펜타밀 공급 부족, 항과다 복용 약물 공급, 사망 가능성 과다 복용자가 이미 사망하는 등의 일시적인 원인으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10만 7천 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이는 2020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이미 30% 급증한 바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치명적인 약물 과다 복용 사례는 14.5% 감소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가 발표됐는데요. 일부 주에서는 감소율이 더 컸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과다 복용 사망률이 무려 30%나 감소한 것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최근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공간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최초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한 의원이 이는 극우 극단주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의원을 비롯한 모든 하원 직원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해당하는 것 외의 단일 성별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통과되면 경위관이 시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달 남짓 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남침례회의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바이든 정부가 시행했던 여러 정책을 뒤집어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첫째는 하이드 수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하이드 수정안은 연방세금으로 낙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막는 정부 자금 법안에 첨부된 오래된 조항입니다. 이어서 멕시코시티 정책의 제9현, 세 번째는 바이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명령 철회, 이어서 바이든 정부의 반생명, 반종교적 이념 규칙 제정 철회입니다. 마지막으로 FDA의 낙태약 요건 완화 철회입니다. 무장기행단의 무자비한 폭력 사태에 노출된 아이티에서 일주일 동안 최소 1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랑스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활동 수위를 높였다면서 수도의 남은 주민 400여만 명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최소 150명의 사망자와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도 전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추가된 국내 실향민 규모는 2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티 수도에서 최근 폭력이 급증한 건 더 나쁜 일이 다가올 징조라면서 우려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흐린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비 또는 눈 소식이 예보되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2도, 밤 최저 기온 38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방송을 하면서 원고를 매일 써야 하다 보니까 좋은 글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한 너무 멋진 말이 있어서 오늘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인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먼 미래의 결과를 어떻게 열매 맺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글이 참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